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리마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카이스퀘어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과정 중에서 관측치가 이제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맥리마 테스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 표본이 대응 표본일 때 사용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표본이 대응 표본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 중에 표본이 대응 표본이어야 된다라고 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표본이라는 게 그냥 같은 것을 같은 사람한테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일행 2열 값과 이행 1력 값이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충분히 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이제 2x2 매트리스 같은 2x2 이제 빈도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네 번째 셀, 그러니까 셀 4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근데 이럴 때 여기 B와 C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값의 합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 B와 C의 합이 충분히 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B와 C의 합이 또 사람들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충분히 커야 된다는 기준이 다른데, 뭐 5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 또는 25 이렇게 있는데, 저도 검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25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위키피디아에도 25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25를 기준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가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네, 가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얘도 위키피디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보시면 이제 P의 비율이 C의 비율과 같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B의 비율과 C의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만약에 B와 C의 비율이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테스트 1에서 포지티브일 비율은 전체 n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테스트 2에서 포지티브인 비율은 전체 n에서 n분의 이제 a 더하기 c가 되는데, 만약에 이 b와 c의 비율이 같게 된다면 그러니까 테스트 1의 포지티브일 비율과 테스트 2에서 포지티브일 비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테스트 1과 2 사이에서 어떤 처치를 한 뒤에 다시 재측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처치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국권형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국권형 데이터에서 적절한 변수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예시 데이터로 좀 이렇게 상황을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어떤 마사지 전후로 털이 통증에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목적은 마사지 전후로 허리 통증에 차리가 있을까? 네,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 될까?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마사지 전에 허리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마사지를 한 후에 다시 허리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마사지 후에 허리 통증이 없다라고 말을 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전과 후에 둘 다 통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사지 전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마사지 후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빈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빈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제 가정을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일단 대형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치적인 걸 보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가정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요. 지금 동일한 사람한테 이제 마사지 전에 측정을 하고 마사지 후에 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대형 표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은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는 아까 1행과 2열 값 그리고 2행의 1열 값이 저 두 개 값의 합이 충분히 커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2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4와 2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4 더하기 29가 25보다 크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5보다 크죠. 25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가정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설을 이런 식으로 가설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풀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말을 좀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무가설은 이렇게 마사지 전과 후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전과 후에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설까지 정했으니까 일단은 뭐 데이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치료 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검정이랑은 좀 무관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훑어보는 작업이라고 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테이블은 나타내 있으니까 보시면 그냥 합쳐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치료 전 통증 있는 사람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금 요 두 개 합하고 요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치료 전에는 통증이 없는 사람이 30명, 통증이 있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퍼센트로 나눠보면 대략 뭐 0.57%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합을 해야겠죠. 애프터 기준이니까 이렇게 합을 했을 때 16 더하기 29가 0인 거고, 그래서 45명, 그리고 1이 25명,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25명인 것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지금 0. 대충 36%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비율로만 봤을 때에도 감소한 것이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유의한 차이인 건지 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맥니마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 코드는 언제나 그렇듯 간단합니다. 코드는 정말 간단하고요.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맥니마의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통계량은 이렇게 5.2326, 그리고 자유도는 1, 그리고 p-밸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밸류가 보시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이거 비율을 좀 바꾸겠습니다. 말이 약간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네, 비율은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치료 전 비율과 치료 후의 비율, 그리고 맥니마 테스트의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사지는 허리 통증에 이제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세스 결과랑 SPSS 결과를 같이 올려놨는데, 네, 세스 결과랑 SPSS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SPSS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즈업 통계량이 4.558, 그리고 p-밸류가 0.033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제가 웬만하면 p-밸류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카이즈업 통계량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4.558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5.2326, 그리고 p-밸류도 0.0222, 그러니까 위에 p-밸류는 더 감소했고요. 통계량은 더 올라갔습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지금 세스랑 SPSS 결과가 다른데 뭔가 잘못됐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R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326, p-밸류는 이제 0.02217, 그리고 얘는 지금 세스랑 결과가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세스의 결과랑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SPSS 결과가 잘못됐냐? 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시면 여기 지금 F라고 적혀있는 옵션이 있죠. 얘를 T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오는데요. 얘를 이제 보시면 얘는 지금 또 SPSS랑 결과가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통계량이 4.581, 그리고 유의 확률이 0.03276이니까 지금 얘를 반올림시키면 0.033으로 SPSS와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도 좀 바뀌었죠. 아까 전 F라는 옵션을 줬을 때는 그냥 맥니마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 나와 있고 T라는 옵션을 줬을 때는 뒤에 뭔가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Continuity Collection이라고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SPSS 기준에서 이 연속 수정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SPSS에서 이제 이 연속 수정을 하지 않은 결과를 얻고 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 수정을 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SPSS랑 세스랑 결과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뭐 틀렸다, 뭐 둘 중 하나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런 뭐 디테일한 옵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이 결과를 얻는 공식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얘는 지금 B랑 C, 그리고 얘도 B랑 C인데 얘를 지금 실행시켜 보시면 5.23258로 이제 클래식한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카이지오 통계량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4.588, 558, 558로 이제 컨티뉴이티 콜렉션이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마이너스 1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통계학을 해보셨으면은 좀 와닿으시겠지만 아니라면은 제가 결론을 약간 그냥 좀 정리를 말씀했는데요. 예, 블로그에다가 이 연속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저 통계량이 작아지게 되고요. 카이 제곱 통계량이 작아지게 되고 R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연속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P밸류가 더 높아지는 건데요. P밸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대응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더 기각시키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을 또 조금 바꿔보면 이제 검정을 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검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맥리마 테스트까지 마무리할까 하고요.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카이제곱 테스트에서 표본이 대형 표본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카이제곱에서도 조금 셀 간의 그런 수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기대 변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B와 C의 값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충분히 크지 못할 때, 얘가 충분히 크지 못할 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스퀘어 테스트에서도 이 기대 변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가 이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맥리마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관련된 이제 이그젝트 테스트, 네, 정확 검정에 대해서 다음에는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계활동 너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